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그 미국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 예고가 있었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플래닝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었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이건 미국 시간,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정책의 일부로 글로벌 무역 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동차 수입관세 발표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6일, 아닌데 26일 아니 27일 건데. 쏘리. 이거 미국 시간에도 이거 미국 시간에서 온 거보다. 하여튼 요 수준이에요. 오후 4시 백악관 오피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자동차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부터 발효될 상호관세 정책의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관세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럽 증시 좀 많이 빠졌죠. 관세 부과 대상. 기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는 주로 유럽,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조항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관세율.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자동차 관세는 20에서 25%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5%의 자동차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이번 조치가 그 수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 반응. 자동차 관세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즉각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2% 나스닥이 하락했지.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와 제조업 관련 주식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되면 유럽과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독일의 폭스바겐, BMW, 벤츠, 일본의 도요타, 혼다, 한국의 현대, 기아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관세 이슈 때문에 또 아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급락했지.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가 부과되면은 외국산 차량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뭐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의 일정 부분 유연성을 둘 것이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4월 2일 이후에도 관세 조치가 상호적이지만 더 유연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사전 협상을 통해 4월 2일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국가들 사전 협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협상구.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의 관세 완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인가요? 거기에 신설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투자를 한다고. 철강하고.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조치로 4월 2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수출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무역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와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수준과 적용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2일 이후 발표될 추가 무역 조치. 미국과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간의 협상 진행 상황.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냥 다만 이제 오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에 대해서 예고를 한 거지. 이걸로 해가서 글로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으니까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했으니까 원인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어요. 근데 되게 웃기긴 하죠. 이거 뭐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없죠. 그냥 예고했다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빠졌으니까.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일부 국가라든지 일부 뭐 내용에 대해서 약간 유연성을 주면서 면세 혜택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에 나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오늘 매도를 때린 거지. 그리고 나스닥이 올라간 자리잖아. 어제까지 올라간 자리가 이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거든.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때려버린 거지.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라서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지수로만 보게 되면 2% 이상 하락했으니까 매우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것도 좀 더불어서 함께 볼게요. 이게 그 자동차가 빠지는데 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메타 X 이거 아시죠? 이거 메타 X X는 누구지? 일론 머스크 SN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에 VAT에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어. 이탈리아에서 메타 X 링크드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탈리아 이거 부가가치세거든요. 아시죠? 부가가치세인데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유럽에서 미국의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것은 관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관세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보복관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정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이탈리아 정부가 메타, X,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조치를 취하면서 유럽 내 근데 그게 있어요.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좀 달라요. 미국과 유럽의 그 부가가치세 개념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가 진정성 있죠. 이게 맞긴 맞죠. 맞는데 그 미국은 부가가치세 개념이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니네들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오해가 있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갈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잖아. 10% 부가가치 있잖아.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 20%일 거예요. 20% 아니면 15%일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하여튼간 이제 그냥 똑같은 부가가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익이 났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관세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타도 미국 회사고 엑스도 미국 회사, 링크드인 다 미국 회사잖아. 미국 회사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탈리아 선도적인 조세 개혁 시도. 이탈리아는 기술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메타, X, 링크드인에 대해 공식적인 VAT 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다가 메타, X, 링크드인.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X는 전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후 브랜드 변경.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이탈리아 주장의 핵심 논점이 뭐냐? 디지털 플랫폼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 VAT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가 한 국가에서 제공되면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를 VAT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두고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이번 VAT 부가 조치가 EU 내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유럽에 있는 나라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를 따라 VAT 부과를 강할 가능성이 있다. 예,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이탈리아의 이번 조치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세금 부과 정책을 도입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빅테크 기업의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결론. 이탈리아의 이번 VAT 부과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선례적인 조세 개혁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이 포함된 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조세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내 조세 정책의 방향성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그동안 이제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미국의 그 디지털 서비스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SNS 쪽이라든지 뭐 AI 쪽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팡 하면서 엄청나게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있는 SNS라든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VAT 부과 관련된 소식이 있다 보니 이게 충돌을 하면서 뻥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기술주가 빠지고 자동차 섹터도 빠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볼게요.